또 시작이구나. 오늘도 잠은 다 잤네. 혹시 어젯밤에도 새벽 2시, 4시, 6시 이렇게 시계를 보셨나요?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누웠는데 잠은 안 오고 천장만 바라보다가 어느새 아침 되는 그 답답함 아시죠? 옆에서 코 고는 소리 들으며 나만 이렇게 잠 못 자나 싶어 속상하셨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새벽에 깨지 않고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실 겁니다. 이대로 두면 낮에 피로, 기억력 저하, 기분 가라앉음까지 줄줄이 이어지거든요. 저는 30년간 수면과 만성 염증을 연구해온 박서진 박사입니다. 밤소변 뒤에 숨어있는 조용한 불씨를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베개를 끌어안고 한숨 쉬던 분들이 잠들기 전단 한 잔으로 표정이 달라지는 순간도 수도 없이 지켜봤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 밤잠이 없어졌다고 당연하듯이 생각하시죠. 주변에서도 다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는데도 밤새 푹 자게 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물 한 컵을 어떻게 마시느냐의 차이였어요. 현실적인 방법으로 그 불씨를 잠재우는 길을 차근히 안내하겠습니다. 복잡한 방법도 아니고 특별한 재료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부엌에 다 있는 것들로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요즘 새벽마다 깨며 지친 마음, 여기서부터 같이 바꿔보시죠. 저와 함께 단계별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밤에 몇 번이나 깨고 계신가요? 어머니 친구분이신 이모님이 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도 금방 또 깨어나서 베란다 불만 켜놓고 새벽을 버티셨대요. 입이 마르고 다리에 쥐가 나서 깜짝 놀라 깨는 날도 잦았고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죠. 주변에서도 다들 그러니까 당연한 거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이모님 표정을 보니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낮에도 계속 피곤하시고 집중도 안 되고 자꾸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제대로 못 자면 낮 생활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모님께 여쭤봤습니다. 저녁에 물을 어떻게 드시냐고요. 알고 보니 이모님은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한 방울도 안 드셨대요.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문제였습니다. 몸이 밤새 말라가니까 갈증으로 깨고 깨면 입이 바싹 마르고 그래서 또 잠을 못 자는 악순환이었던 거죠. 제가 먼저 한 건 어려운 처방이 아니었습니다. 저녁에 물을 끊던 습관을 바꾸고 잠들기 1시간 전 마셔보라고 권해드렸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물을 마시면 더 화장실에 가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자 새벽깨미 줄고 아침 몸이 덜 무거워졌다고 하시더군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다리 쥐도 거의 안 난다고 하셨고요. 중요한 건 과장이 아니라 꾸준함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몸에게 신호를 주니까 몸도 거기에 맞춰진 거예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일상에서 야간요와 연결되는 요소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밤깸과 직접 연결되는 습관들을 하나씩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치명적이지 않아 보여도 밤을 무너뜨리는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잡으면 체감이 빨라지거든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본 것들을 바탕으로 가장 흔한 실수부터 짚어드릴게요. 저녁부터 물을 끊는 습관부터 말씀드려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 먹고 나면 물을 아예 안 드세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저녁 금수는 갈증각성과 소변의 농축을 부르고 잠을 더 깨우기 쉽거든요. 유럽 수면 관련 학회와 국내 노년층 수면 조사에서도 저녁 수분 제한이 오히려 각성 증가와 입마름을 높일 수 있다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박영수 68세님 사례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이분은 저녁 이후 물을 완전히 끊으셨는데 새벽 갈증으로 2번씩 깨셨습니다. 입이 바싹 마르고 목이 칼칼해서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잠들기 전 한 잔을 채우자고 했더니 깸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오히려 물을 마시니까 덜 깬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200ml를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마시고요. 3분 정도에 나눠서 천천히 드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과도한 양은 오히려 밤중 배뇨를 늘립니다. 개인 체중과 저녁 활동량에 따라 컵 크기를 조절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어느 정도의 물을 드시나요?
그 다음으로 많이 놓치는 게 전해질입니다. 물만 마시고 전해질을 무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밤에는 숨과 땀으로 물과 전해질이 함께 빠져나갑니다. 물만 보충하면 금방 다시 깨기 쉬운 이유가 이겁니다. 몸에서 나트륨이나 칼륨 같은 게 부족하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거나 자꾸 깨게 되거든요. 국내외 노화와 수분 균형 연구에서도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이 야간 각성과 근육 경련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이 제시됩니다. 이게 단순히 물 문제가 아니라 전해질 불균형 문제라는 거죠. 이정자 72세님은 물만 열심히 마셨는데 다리에 쥐가 자주 났어요. 특히 새벽에 갑자기 쥐가 나면 깜짝 놀라서 깨잖아요. 그러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고요. 그래서 아주 옅은 소금물로 바꾸라고 했더니 경련이 확 줄었다고 느꼈습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소금 한 꼬집을 물에 녹이시면 됩니다. 진짜 아주 조금만요. 짠맛이 느껴지면 과한 겁니다. 손가락 끝으로 살짝 집은 양 정도면 충분해요. 다만 부정이 있거나 염분 제한이 필요한 분은 본인 상황을 먼저 점검하세요. 짠맛이 느껴지지 않는 농도를 직접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게 저녁 식탁입니다. 염증 신호를 놓치는 식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식의 당분과 튀긴 음식은 밤사이 염증 신호를 자극해 방광 자극과 각성을 부를 수 있습니다. 과자나 라면 같은 거 늦게 드시면 안 좋아요. 국내 영양 관련 기관과 해외 노화 연구에서도 정제탄수화물과 포화지방 중심 식단이 야간 각성 증가와 연관 가능성이 보고됩니다.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기면 방광도 예민해지고 그러면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정혜민 65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늦은 시간에 과자와 탄산음료를 즐기셨어요. TV 보면서 습관처럼 드셨는데 그러다 보니 밤중에 자꾸 깨셨습니다. 그걸 줄이자고 했더니 밤중 깸이 확 줄었어요. 신기하게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야식을 중단하시고 저녁은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가볍게 드세요. 생선구이나 두부, 나물 같은 거요. 튀김이나 과자는 가능하면 피하시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갑작스런 극단적 제한은 스트레스를 높여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천천히 조금씩 줄여가세요. 여러분의 저녁 식탁에서 가장 늦게 들어오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차가운 물을 한 번에 들이키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특히 여름에 시원한 물이 당기잖아요. 그런데 차가운 물은 위장과 방광 자극을 키워 급박감을 만들 수 있어요. 국내 생활의학 자료에서도 수면 직전 차가운 음료가 각성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찰 보고가 있습니다. 오지훈 69세님은 평소에 얼음물을 좋아하셨어요.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물을 벌컥벌컥 드셨는데 그러면 화장실에 가고 싶은 급한 느낌이 자주 들었대요. 미지근한 물로 바꾸고 나니까 그 급박한 느낌이 확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을 천천히 나눠 마시면 됩니다. 미지근하게 해서요. 벌컥 마시지 말고 3분 정도에 나눠서 드세요. 하루 총 수분은 낮 시간에 균등하게 분배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은 잠들기 전 물의 온도를 신경 써 보셨나요? 칼륨이 부족한 식단도 큰 문제예요.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어 수분 대사를 돕습니다. 나트륨만 있고 칼륨이 없으면 몸이 붓고 밤에도 자주 깨게 돼요. 국내 영양정책 자료와 해외 심혈관 자료에서도 칼륨 섭취가 염분 부담을 가볍게 하는 데 도움될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 김선아 70세님은 평소에 채소나 과일을 거의 안 드셨어요. 밥이랑 국 정도만 드셨는데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손이 퉁퉁했습니다. 저녁에 과일 한 조각과 채소를 늘리라고 했더니 아침 붓기가 확실히 완화됐어요.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에 토마토, 오이, 바나나 소량처럼 본인에게 맞는 칼륨 식품을 곁들이세요. 바나나 반 개나 토마토 1개 정도면 충분해요. 다만 특정 질환으로 칼륨 제한이 필요한 분은 반드시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칼륨을 어디서 보충하시나요? 마지막으로 루틴 없는 취침 준비가 문제예요. 몸은 반복 신호에 반응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야간 각성이 확실히 낮아져요. 국내 수면 교육 프로그램과 해외 수면 행태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취침 전 루틴이 수면 유지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최도경 73세님은 매일 잠드는 시간이 달랐어요. 어떤 날은 10시, 어떤 날은 자정. 그러다 보니 몸이 혼란스러워했죠. 취침 전 스트레칭과 한 잔 루틴을 정해드렸더니 새벽 뒤척임이 확 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용한 조명 아래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5분 정도 하시고 미지근한 물에 레몬 한 조각 넣어서 천천히 드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요. 그러면 몸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잠 준비를 시작합니다.
카페인이나 알코올은 저녁 이후로 피하셔야 하고요. 여러분의 밤 루틴은 무엇으로 시작하나요? 이제 이 위험 요소들을 정리했으니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행 루틴을 확장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따라오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집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걸 순서대로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타이밍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잠들기 1시간 전이 가장 무난합니다. 너무 일찍 하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늦으면 배뇨 자극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딱 1시간 전.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10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취침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좋아요. 핸드폰 알람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울리게 해두세요. 그러면 깜빡하는 일이 없어요. 처음 며칠은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알람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취침 시각은 보통 몇 시인가요? 알람이 울리면 미지근한 물 200ml를 준비하세요. 체온과 비슷한 온도는 자극을 줄여줍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딱 미지근한 온도요. 손으로 만져봤을 때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으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에 벌컥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3분에 나눠서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조금씩 입에 머금었다가 천천히 삼키세요. 그러면 위장 부담도 덜하고 방광 자극도 줄어듭니다. 컵 크기를 본인에게 맞춰 보시겠습니까? 체구가 작으신 분은 150ml 정도로 줄이셔도 되고요. 그 다음은 소금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집은 정도 정말 아주 조금만 넣으세요.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기준입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갈증이 나고 부종이 생길 수 있어요. 부종이 있거나 염분 제한이 필요한 분은 본인 상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요. 소금을 넣었으면 물에 완전히 녹을 때까지 저어주세요. 손가락 끝으로 집은 양이면 금방 녹습니다. 한번 맛을 봐서 짠맛이 느껴지면 양을 줄이셔야 해요. 정말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여기에 레몬 한 조각 또는 즙을 소량 넣으세요. 산뜻한 향과 칼륨, 비타민이 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은 수분 흡수도 돕고요. 얇은 조각 1개 정도면 충분해요. 즙으로 넣으실 거면 한두 방울만 짜서 넣으시면 됩니다. 위가 예민하신 분은 양을 더 줄이세요. 레몬이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반 조각이나 즙 한 방울 정도로만 하시고요. 레몬이 없다면 라임이나 과일물로 대체해 보실래요? 오렌지 한 조각도 괜찮습니다. 이 물을 마시기 전에 저녁 식탁을 점검하셔야 해요. 정제된 당과 튀김은 밤사이 자극 요인이 됩니다. 과자, 라면, 치킨, 빵 같은 거 늦게 드시면 안 돼요. 그런 음식들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방광을 자극하거든요. 갑작스런 금식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냥 조금씩 줄여가시면 돼요. 오늘은 과자 양을 반으로 줄이고 내일은 더 줄이고 이런 식으로요. 저녁은 가볍게 드시되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무리하세요. 예를 들어 11시에 주무신다면 8시까지는 저녁을 끝내는 거예요. 오늘 저녁 무엇을 줄일 수 있을까요? 체온 조절도 정말 중요합니다. 발과 배가 차면 배뇨 자극이 커질 수 있어요. 몸이 추우면 소변을 자주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얇은 담요나 따뜻한 양말을 준비하세요. 특히 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양말이 큰 도움이 됩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전체 체온도 안정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다만 과도한 난방은 갈증을 부르니까 적당히 하셔야 합니다. 밤에 발이 차가운 편인가요? 화장실 동선도 미리 점검하세요. 불편한 동선은 깨어난 뒤 각성을 오래 끌어요. 밤에 일어났을 때 화장실까지 가는 길이 복잡하면 완전히 깨버리거든요. 그러면 다시 잠들기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약한 조도등을 설치하시고 안전한 길을 정리하세요. 바닥에 물건 없애고 문턱 같은 데 걸리지 않게 정돈하고요. 눈부신 조명은 피하고 은은한 조도를 쓰셔야 합니다. 형광등 대신 발등이나 스탠드 조명으로요. 새벽 동선이 안전하게 정리되어 있나요? 마지막으로 기록을 하시면 좋습니다. 사흘만 기록해도 패턴이 보여요. 어떤 날 깨는지 어떤 날 안 깨는지 뭘 먹었을 때 괜찮은지 알 수 있거든요. 하루 변화를 섣불리 단정하지는 마시고 며칠 지켜보세요. 취침 전 섭취량, 깬 횟수, 기상 기분을 간단히 메모하세요. 노트에 한 줄씩만 쓰시면 돼요. 물 200ml 마심, 새벽 한 번 깸, 아침 개운함 이런 식으로요. 사흘만 쓰시면 본인에게 맞는 패턴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사흘 기록에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며칠만 하면 익숙해져요. 그리고 효과를 보시면 계속하고 싶어지실 거예요. 이제 정리하며 오늘 당장 시작할 한 가지를 딱 집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밤소변을 나이탓으로만 보던 상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금수와 자극적인 야식을 점검했고 수분과 전해질을 함께 챙기는 루틴으로 관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잘못된 상식이 뭐였나요? 물만 끊고 참는 거였어요.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저녁부터 물을 끊으면 오히려 갈증으로 더 자주 깨게 됩니다. 입이 바싹 마르고 다리에 쥐가 나고 그래서 또 잠을 설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올바른 관리는 뭘까요?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아주 소량의 소금과 레몬으로 균형을 세워 몸이 밤새 마르지 않게 돕는 겁니다. 전해질과 수분을 함께 보충해서 몸이 편안하게 밤을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벽 갈증이 계속되고 다리 경련이 잦아지고 낮 피로가 쌓입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가라앉아요. 밤에 제대로 못 자면 낮 생활 전체가 무너지거든요. 집중력도 없고 자꾸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죠.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깨는 횟수가 서서히 줄어들고 아침에 무거운 느낌이 가벼워집니다. 낮에도 덜 피곤하고 기분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져요. 잠을 잘 자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하루 컨디션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는 이것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 200ml의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소금 한 꼬집과 레몬 한 조각을 천천히 마시고 불빛을 낮춘 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3분 정도에 나눠서 천천히 드시고요. 벌컥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입에 머금었다가 삼키세요. 그리고 따뜻한 양말을 신거나 얇은 담요를 덮어서 몸이 차갑지 않게 유지하세요. 화장실 가는 길에 은은한 조명을 켜두시고요. 사흘 기록으로 나에게 맞는 컵 크기를 찾으면 더 좋습니다. 어떤 분은 150ml가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200ml가 맞을 수도 있어요. 본인 몸에 귀 기울이면서 조정해 보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그만두면 소용없어요. 최소 일주일은 해보셔야 몸이 반응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변화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